4번 걱정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도 난관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이걸 진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상가예요. 플라톤이라는 사상가죠. 플라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소크라테스 알고 계시죠?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살았던 정말 천재적인 정치학자, 윤리학자인 거죠. 근데 이 플라톤의 이름과 관련된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자면, 플라톤이 아까 누구의 제자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 보니까 너무너무 높은 존경의 눈길로 맨날 바라봤던 거예요. 심지어 플라톤의 이 책 있잖아요. 플라톤의 책. 이 책은 전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플라톤과 같은 이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대화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사랑을 했던 것이죠. 물론 정신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그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사랑, 정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플라토닉 러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떤 존경스러운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죠. 자, 이거 여담으로 하나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플라톤의 이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플라톤은 뭐 여러 가지 정치 사상, 그리고 뭐 존재론,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상가인데, 여기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서만 살펴볼 겁니다. 이데아론. 아마 중학교 도덕 교과서를 보셨다면 어디선가 한번 봤을 거예요. 이데아라는 표현. 이데아라는 이 고대 그리스어가요, 현대사회의 영어로도, 그리고 뭐 독일어나 스페인어 여러 가지로 남아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영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 보통 영어로는 어떻게 읽죠? 아이디어라고 읽어요. 아이디어. 근데 이것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데아라고 읽은 게 바로 고대 그리스어의 이데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요? 뭐 생각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사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생각과 관념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데아를 생각과 관념이라고 여기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보면 아니기는 해요. 말씀드립니다. 자, 이해시켜 볼게요. 자, 이데아라는 개념. 자,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 거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좀 잘 그린 것 같은데? 이거 뭐죠? 아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지금 100명 중에 99명은 한 단어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꽃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려볼게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요 그림을 보고 아마 이걸 봤던 100명 중에 97명 정도는 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 더 그려볼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좀 비뚤어졌는데, 아마 이 그림을 봤던 또 100명 중에 한 95명 정도는 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봐. 이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본 적 있습니까? 난생 처음 봤죠? 제가 지금 그렸으니까, 제가 창작한 거니까요. 당연히 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꽃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 꽃이라고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플라톤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꽃의 본질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꽃이라는 어떤 개별적인 대상들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꽃의 어떤 본질들, 꽃의 원형들, 어떤 꽃의 아까 안 된다고 했지만 꽃의 어떤 관념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봐도 꽃이라고 말하고, 이걸 봐도 꽃이라고 말하고, 이걸 봐도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난생 처음 보는 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꽃이네 라고 판단할 것이고, 정말 극단적으로 봐서 어떤 과학자가 생명복제를 통해서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걸 보고 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꽃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꽃의 본질이라는 것을 플라톤이 뭐라고 불렀다? 이데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데아의 특징이 여기서 하나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꽃의 본질이라는 것, 꽃 그 자체라는 건 현실 세계 속에 없죠. 없어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꽃의 본질 가져오면 제가 1억 드릴게요. 진짜로. 절대 가져올 수 없죠. 꽃의 본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어딘가엔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이데아의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노란색 알고 계시죠? 노란색 누구나 알고 있죠? 네, 내가 노란색을 이야기한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노란색이 싹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개나리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병아리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단무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노랑이라는 것을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현실 세계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와봤자 이런 거겠죠? 뭐 노란색 물감, 노란색 크레파스 이런 거 갖고 올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노란색 크레파스이고 노란색 물감인 거지, 노랑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노랑은 현실 세계 속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이데아의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했던 현상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의 본질로서의 이데아라는 개념이에요. 되셨죠? 자, 정리해볼게. 자, 첫 번째.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데 있대요.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죠. 현실 세계에 없는데 분명히 어딘가엔 있어요. 선생님, 그게 이데아가 어디 있는데요? 플라톤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딘가엔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있다는 거야. 되죠? 자, 이데아론 정리해 볼게요. 플라톤은 이 세계라는 것을요, 크게 두 가지의 차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경험 세계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죠. 볼 수 있고요, 만질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거 다 만질 수 있잖아요. 경험 세계. 근데 물론 이거는 플라톤의 이론을 좀 의역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경험 세계의 이면에 2차원적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현실 세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 깨우쳤죠? 노랑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 속에는 없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2차원적인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현실 세계 속의 모든 사물들은요, 사물들은 이런 표현을 쓰죠. 이데아에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혹은 이 현실 사물들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형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고, 사물들이란 것, 현실 세계 속의 사물들은 그 이데아의 모방품에 불과하다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데 카메라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성되죠. 그런데 카메라 속에 있는 나와 여기 있는 나, 뭐가 진짜예요? 당연히 여기 있는 내가 진짜죠. 그리고 당연히 사진은 가짜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꽃의 이데아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꽃의 이데아가 있어요. 그럼 이 꽃의 이데아라는 걸 여기저기서 사진으로 찍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꽃의 이데아라는 원형이 현실 세계 속에 사진에 담기진 않겠지만 이 원형의 모방품들, 원형의 일부분들이 그 사진에 다 담기게 되겠죠.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본질들의 모방품,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플라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3번. 자, 그렇기 때문에요,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이데아는 우리 아까 어떻게 인식했어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져올 수 없어요. 현실 세계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무엇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플라톤은 영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뭐 쉽게 말하면 이성이라고 쓰셔도 돼요. 이성. 영혼과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라는 것은 인식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됐죠? 여러분, 이데아론 정리했습니다. 요 내용을 토대로 한번 플라톤의 죽음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와서 2번입니다, 여러분. 자, 플라톤의 이제 죽음관을 정리해 볼 건데, 플라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개념은요, 절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플라톤에게 있어서 죽음은 첫 번째, 육체의 소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육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 안에 있던 무엇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해방될 수 있는 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을, 우리의 정신이죠, 해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다.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소멸되는 거죠. 육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플라톤은 우리의 정신, 어떤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근데 육체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드디어 육체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어떤 욕구와 육체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순수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인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순수한 영혼으로서 어디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플라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게요. 결국 플라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또한 부정적인 계기일까요? 긍정적인 계기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는 순수한 영혼이 됨으로써 참된 암이라고 플라톤은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쓰자면 이데아죠. 이 사물들의 가짜의 어떤 지식들이 아니라 이 사물들의 본질에 해당하는 진짜 지식, 진짜 참된 알미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이데아를 습득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데아 습득했잖아요. 꽃의 이데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을 때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플라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플라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변증술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탐구하고 질문하고 막 질문에 답해보고 계속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데아에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순수한 영혼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참된 삶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이고, 따라서 절대 두려울 일이 아니다라는 게 플라톤의 결론인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